이야기 채널 민들레 우주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우리 교육에서 펴낸 미나마타의 붉은 바다라는 책입니다. 세계 최초의 공유병을 다룬 다큐멘터리 동화인데요. 나온 지는 꽤 한참 됐어요. 1995년도에 처음 펴냈으니까 한 26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래도 아주 널리 읽히고 있는 책이죠. 모두 19장으로 이루어진 장편 동화인데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그 첫째 장인 바다로 뛰어드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는 원래 물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바다로 뛰어드는 거는 왜 그럴까요? 자,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잘 뻗은 소나무 가지 사이로 펼쳐진 해변과 푸른 바다는 한 폭의 그림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이 들어서 있는 곳, 바로 미나마타만이에요. 바닷가 마을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이 고장 사람들도 고기를 잡아 생활을 하죠. 나가다 아저씨는 이 시라누이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아이를 5이나 낳아 길렀어요. 아이들은 걸음마를 시작하면 바로 바닷가에 나가 놉니다. 나가다 아저씨의 딸 미스코와 후지코가 부지런히 고동을 주워서 깡통 안에 채워놓고 있으면 학교에서 돌아온 오빠가 고동을 삶아줍니다. 그 무렵 이 갯마을 가까운 해안에서 이상한 일이 잇따라 일어났어요. 갯가 바위 위에 내려앉아 꼬리로 바위를 콩콩 찢는 바위 딱딱이 새가 날아오르려다가 바위에서 땡으로르 굴러 떨어졌어요. 물에 젖은 바위 때문에 발이 미끄러졌던 거예요. 또 그물을 널어놓은 마당 끝에서 먹이를 쪼고 있던 까마귀가 날아오르려다가 그만 그물에 고개를 쳐박고 마는 모습도 보였고요. 아니, 새가 망령이 들었나? 어른들은 그물을 고치며 별일이 다 있다면서 웃고 말았습니다. 예전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기묘한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웃고 넘길 수만 없게 되었죠. 미스콘의 얼룩고양이 나비가 이상해져서 바다로 뛰어든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나비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눈을 가늘게 뜨고 햇볕이 따뜻한 곳에 웅크려 졸고 있을 나비가 느닷없이 팔짝 뛰어오르더니 총알처럼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나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종이문이 뚫어지든지 집안 물건들이 부서지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마치 뭔가에 쉬인 것 같았어요. 용수철이 달린 인형처럼 갑자기 뛰쳐나가다가 앞이 막히면 몸을 부들부들 떨며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고양이의 발작을 보고 나가다 아저씨의 부인인 사카와 아줌마는 너무나 놀랐어요. 다음날 고양이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어제의 이상한 행동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나비는 사카와 아줌마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나비는 또 느닷없이 뛰쳐나가더니 창문을 넘어 저녁놀이 빨갛게 물든 바다로 곧장 뛰어들고 말았어요. 고양이는 바다 위로 두세 번 떠올랐지만 그것으로 그만이었어요. 시라누이 바다의 여기저기 특히 미나마타시의 바닷가 마을에서는 고양이의 이상한 이 행동이 이야깃거리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바닷가에 나와 몇 사람씩 모여 수군대기 시작했죠. 알 수 없는 일이야. 고양이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한다는 거야. 요즘은 참 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나네. 마을에서는 고양이가 사라지자 쥐가 너무 늘어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시청에서 조사 나온 사람들은 별일을 다 본다고 하면서 현장 조사를 나왔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나가다 아저씨네 이웃집에서도 고양이가 미친 거예요. 고양이가 불을 떼고 있는 아궁이로 뛰어들었거든요. 고양이만이 아니에요. 다지리 아저씨네 집에 자랑거리이던 2미터나 되는 큰 세퍼트가 침을 질질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며 쉰 목소리로 계속 울어대더니 죽고 말았어요. 아라키 아저씨네 집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기르던 닭들이 몽땅 일어설 수 없게 되었는데 다음날 아침에는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죽고 말았어요. 돼지도 일어서지 못하고 떼굴떼굴 구르다가 침을 흘리며 죽었죠.
가네마루 집에서는 족제비가 집 안으로 뛰어들더니 부들부들 떨더랍니다. 족제비도 갯가로 내려와 조개나 물결에 밀려온 힘없는 물고기를 먹는 것을 사람들은 여러 번 보았답니다. 뭔가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했어요. 불길한 느낌이 든데? 나중에 미쳐서 죽은 어부 이시야마 아저씨는 이 말만 중얼거리고 돌아다녔어요. 괴이한 행동을 보인 것은 고양이나 닭, 족제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물에 걸리는 새우가 전처럼 팔딱팔딱 힘차게 춤추지 않았고 잡히는 양도 훨씬 줄어들었어요. 문어나 검은 도미 같은 고기들을 아이들 손으로도 쉽게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바다 고기들을 말이죠. 먼 바다에서는 수백 수천 마리나 되는 갈치가 은빛 비늘을 번쩍이며 바닷물 위로 올라와 었어요. 황홀하리만큼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처음 한동안은 횡재했다고 좋아하며 갈치대를 그물로 건져 올렸어요. 그런데 잡아도 바다 밑에서부터 계속 솟아 올라오니 어부들도 마침내 꺼림칙하고 불길한 생각을 품게 되었어요. 갈치는 원래 새벽 동틀녘과 저녁 해질 무렵 1시간 전후에만 바다 위로 먹이를 찾아 올라오는 고기거든요. 잡은 갈치를 모조리 버리고 돌아온 가네마루 아저씨는 겁먹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틀림없이 뭔가가 있어. 용왕님의 심부름으로 무언지 알리고 싶어서 올라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 불현듯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몽땅 버리고 돌아왔어. 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물들에게 나타난 이런 괴질병이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이상 증세를 보이던 동물들에게서 전염된 건 아닌가 했는데 나중에 원인이 밝혀졌어요.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의 하나로 손꼽히는 이 바닷가 마을에 들어선 비료 공장이 있었는데 바로 이 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마구마구 쏟아 버렸답니다. 이렇게 공장에서 흘러나온 유기 수은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그것이 물고기랑 조개 속에 쌓이게 되고 그 오염된 고기와 조개를 먹은 고양이나 사람이 중독을 일으켜서 괴질로 나타난 것이죠. 세계 최대의 공해병으로 알려진 이 미나마타병 정말 끔찍하죠. 이 책은 1950년대에 실제로 발생한 미나마타병을 소재로 해서 그 병을 치료했던 담당 의사 선생님이 동화로 쓴 건데요.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또 편리라는 그 이름하에 우리 사람들의 삶과 터전이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내용들은 책을 직접 읽으면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지금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반드시 읽어봐야 될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